자, 비트코인 개미들 다시 한번 혼비백산하는 그런 무빙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의 호재가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로 그러한 호재 하나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플리마켓에서 이번 주 미국의 셧다운 종료가 84% 확률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호재가 나온다면 여러분 또 하나의 양봉이 등장하면서 우리 개미들 작살나게 꼬시는 잔인한 미끼 구간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요, 개미들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세력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 개미들 모조리 털어버리는 개미 털기 2라운드 장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호재가 결코 개미들을 위한 호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들 모르신다면요, 이번 장에서 절대 살아남으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호재가 떠서 양봉이 뜨고 이번 옵션 약정에서 윗구간의 최대 고통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상승이 아닌 하락에 대비해야 되는 이유, 명확한 차트 분석 자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지루한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어제자 제가 말씀드린 해당 박스권의 하단 이탈자리가 나오면서 재차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채널을 형성하면서 의미 없는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에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마켓의 84% 금주 이내에 미국 셧다운이 종료가 될 것이다. 자, 이런 호재를 가장한 우리 개미 꼬시는 구간이 등장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여러분 한 번에 상승이 나온다면 개미들 아마 다 따라갈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꼬시는 구간에 가깝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선은 제가 어제자 해당 구간 이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어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해째 그래째가 아니라 근 일주일 우리가 한 번의 하락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오고 난 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상승부터는 하락을 보셔야 된다. 자, 왜 하락을 보냐?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있는 저점 갱신 시나리오까지 완벽히 그 관점을 고수해왔습니다. 자, 이 많은 관점들 쪽에서 어제자는 67.4, 67.5K 붕괴를 임박하고 있다. 우리가 이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대응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어제자 영상이죠. 67.4K 붕괴 직전 무지성 롱은 청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구간을 어떻게 봤는지 보면서 오늘 근거 다시 한번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을 형성해 놨습니다. 저는 이 박스권이 지나는 시점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대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둘 중 여러분들이 굳이 저에게 관점의 가능성을 조금 더 두는 쪽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는 67.5K를 이탈했을 때 하락에 대비하는 관점을 조금 더 우선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분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한번 눌리면서 우리가 하단에 있는 이 하얀색 채널 보이시죠? 이곳에 눌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장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럼 이 구간을 왜 그렇게 봤냐, 근거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역대 비트코인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 자, 방향성이 여기로 튀든 이건 해체 그래체가 아니라 항상 차트의 기본 원리죠. 강하게 힘을 모아서 튕겨버립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박스권을 만든다는 것은 아래에 있는 하단 부분에서 이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을 한 번씩 털어내면서 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윗구간을 보시면요, 어제자 같은 구간에서도 요런 구간 꼬리를 길게 빼면서 누구를 털었나요? 숏 포지션을 털고 내려오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서 누구를 털었죠? 롱 포지션을 터는 이런 무빙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래로 계속 털면은 개미들은 이제는 다 털렸겠지 시작해서 이런 구간에서 또 롱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구간들을 모두 이탈시키면서 숏들을 이탈시키고 롱들을 이탈시키는 자리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개미들 피말리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 자, 포모를 자극하는 겁니다. 나는 수익을 못 내면 어떡하지라는 이 위험한 심리 부담을 주면서 하나의 양봉이 이런 때에 호재로 함께 떠버리면 우리가 강하게 물리는 그런 고점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딱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주봉 채널 우리 역대 고점들을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고, 코로나와 이번 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저점을 지탱해 주었던 이 채널, 우리가 이번에 이 구간을 금주의 양봉으로 하단
하단선에서 타고 올라와 줘야 된다. 근데 그게 날봉으로 미리 예측이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지금 당장만 봐도 우리 목요일입니다. 근데 하단선을 이탈하고 이미 음봉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67.5K 구간으로 이탈 자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봤던 시나리오 중 저점을 갱신하는 이 60K를 위협하는 시나리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대응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봉 채널 하단의 이탈과 그 다음 박스권의 이탈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저점 갱신 시나리오에 한 측 더 가까워졌다. 결국은 여기까지 우리의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현재장 자체에서는요. 비트코인은 최근에 금리보다 유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제자 우리가 지표 발표 수치가 하나 있었죠. 자, 상당히 비트코인에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신규 고용이 예상치의 2배인 여러분 13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쌩쌩하죠. 자, 지갑이 두꺼워지니까 여러분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상 박살이 난 겁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낮아졌다. 자, 우리에겐 악재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것보다 지금은 유동성에 더욱 민감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간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가져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힘이 응축되어 있던 게 터지면서 유동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구간을 활용해서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버리고 혹은 패닉셀이 터지면서 이 우리가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저점 구간이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비트코인으로도 괜찮지만 이더리움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 관점 매매일지죠. 저희 스터디룸에서 이런 식으로 저의 진입가나 목표가 관점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내는 수익들까지 모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실시간으로 보는 이런 차트 분석 자료들도 함께 전달되고 있고 당장 어제만 보더라도 어제자는 197%의 수익을 내면서 어제의 수익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구조적인 온체인 지표나 여러 시장 이슈들은 제가 스터디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장 먼저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라이브로는 대응이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스터디룸 여러분들이 공유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 모두 남겨놓았습니다. 저희 스터디룸은 아래쪽에 있는 이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광고쟁이 때문에 방에 한번 찍힌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래쪽 댓글에다가 수익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제 방은 절대 금전 요구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제 관점 보시고 제 관점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 관점이 틀렸다면 그런 거는 안 보셔도 되는 그런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제 매매일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타점이나 온체인 지표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까지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 해당 지표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에 단 2글자 수익 적어주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모두 다 필승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모든 자료들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승분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상승분은요, 사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딱 이 구간에서 우리 이곳을 이탈해서 위로 가는 상승분이 나올지어도 자, 상승분 추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주봉의 하단에서 정말 강력한 비중을 실어서 여러분 하나의 수익을 낼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이 아니라면 지금은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이번에 나오는 호재들이 강력한 이 호재 상승을 동반하더라도 이것은 개미들 터는 2라운드 개미 지옥장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고수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방을 보고 있고 지금은 좀 의미 없는 계단식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목구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일목구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자, 요 구름대를 의미하는 건데 요 높이 두께를 보셔야 돼요. 이 두께가 두꺼우면 어떻게 된다? 지지저항이 세다. 근데 얇으면 어떻게 된다? 지지저항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락장을 가거나 강한 상승장으로 뚫고 올라갈 때 이런 얇은 구간을 이용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두꺼운 구간들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자, 보통 그러면 이게 얇아질 때 그때 우리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구간에서 오느냐? 이 비트코인이 모두 떨어지고
강한 하락장을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니 이전 차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밀고 나왔던 구간은 이렇게 일목구름대가 얇아지는 구간이다. 그래 당장에 우리가 일목구름을 뚫고 나갈 그러한 구름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1시간 봉의 구름대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지금 매수세 자체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지 저항을 당장 뚫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온체인 지표를 살펴봐도요. 어떤 형성이다? 지금 가격에 비해 수급 심리가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세장의 뜻이고 하방 위험이 여전히 강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방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장 안에서도 저희 스터디룸 통해서 이런 관점 전달 분명히 드렸죠. 이런 구간은 우리가 강하게 한번 밀어볼 수 있는 수익 자리였다. 왜였나요? 우리 이전 FEG를 한번 활용해 봐야 됩니다. 자, 리플레이를 통해서 새로 시작 이전 자리로 한번 돌려보면요. 자,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와 있냐? 자, 강렬한 FEG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FEG가 등장하고 있죠. 하단선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고요. 여기서 올라가면서 지금 어디에서 제가 익절을 했죠? 일목구름까지 찌를 수 있지만 매수세가 그다지 높지 않으니 우리 주봉 채널의 하단까지 목표를 잡고 가겠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수세가 따르지 않을 때는요. 내가 감으로 목표가를 잡아두는 게 아니라 지지저항의 최저점을 잡아두고 안전한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됐다? 이 정도의 고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관점 전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 혼자서는 아직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손절을 해봤던 사람이고 지금에서야 정말 좋은 자리들에서 안전하게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스터디룸에서 이런 거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코리니 분들은 이 인사이트 지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은데요. 이건 자동 매매 지표라고 해서 로켓 모양이 뜨면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셀 모양이 뜨면 매도를 하는 지표입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패러럴 채널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매수와 매도의 신호를 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도 곧 매도 신호 뜰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여기에서는 매도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보다는 손익비가 좀 낮다. 자, 근데 이걸 왜 추천드리냐 여러분. 코리니 분들이라고 했죠. 안전합니다. 왜냐면 수익은 진짜 낮은데요. 우리가 손실을 적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지표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구간에서 지표라고 기타에 입력하시고 아니면 스터디룸 들어오셔서 그냥 신청 버튼만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제가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니 분들은 이런 거를 내 진입가나 목표가, 손절가를 컨펌할 때 좀 크로스 체크하셔서 사용하셔도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어디까지 제가 떨어지는 걸 한번 보고 있냐? 자, 우리 TPO 지표를 활용했을 때 지금 지지 저항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67.45 이 구간은 박스권 이탈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재차 하락을 보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채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의미 없는 계단식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을 한 번에 양봉으로 꼬시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개미털기에 주의를 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구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이전 하락의 주범이었던 66.8과 64.8 이 두 구간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채널을 지킨다고 해도 또 한 번 이 아래 64.8은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청산 히트맵 자체는 아래쪽에 매물대가 조금 더 잡혀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 물량을 페어로 돌려서 봤을 때도 아래쪽 뭐에 있습니까?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청산당하는 사람들 바로 롱 포지션 잡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장에서도 여러분 아직도 롱이 남았다는 거예요. 덜 털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60에서 정말 57, 8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저점을 잡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그 저점에 근접하는 그런 자리들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두 번의 저점 바로 80.5K 저는 80.8K에서 잡았고요. 자, 60.1K 우리가 탁 치면서 갔기 때문에 평단 59.8 나오면서 두 번이나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번 장 정말 밤새면서 잡았고 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이 저점을 놓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저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손절이 났으면 났다고 말씀드리는 트레이더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 손절이 한 번도 나지 않으면 저 유튜브 왜 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의 이런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제가 드린 이런 기준들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바꾸는데 또 하나의 보조 지침이 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전쟁 이슈나 이런 사회적인 거시적인 관점, 제가 막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천재지변은 막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항상 기술적 차트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드릴 수 있는 이런 고정 기준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후에는 여러분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나스닥을 정말 정밀하게 분해해 왔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또 언제 쏟아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하방을 계속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그 트리거들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오후 2부에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